은총이 좀 맡아줘. 사태아마 사과도 하고 그러니 제발 우리 은총이 좀 지켜줘. 부탁할게. 그간의 강단 있고 냉정한 이미지와는 달리 말을 잇는 것조차 숨이 막히는 듯 신여진은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고통이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여진은 이제는 손자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고개 숙인 채 눈을 감습니다. 자존심은 부서졌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신여진과 함께 신데렐라 게임 83화 예고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하나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여진을 내려다보며 침묵합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용서는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은이와 지창이의 날선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만만해요? 어디서 원수의 핏줄을 들이밀어? 지은과 지창이 소금을 움켜쥐고 뛰쳐나옵니다. 그들은 흥분한 얼굴로 신여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은이 먼저 소금을 던집니다. 부스럭부스럭 하얗게 날리는 소금가루가 여진의 어깨와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요 당장. 손에 든 소금이 바람을 가르며 허공을 찢습니다. 지창도 뒤이어 소금을 내리쳤다. 마치 악귀를 쫓듯 그들의 눈엔 분노와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감정이 여진의 등장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여진은 그 소금을 묵묵히 맞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진은 그것이 벌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이라 여깁니다. 여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감히 울 자격도 없었기에 억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장비서가 달려나왔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장비서의 얼굴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장비서는 재빠르게 여진을 감싸 안았고 여진은 장비서의 품에 이끌리듯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입술을 꼭 다문 채로 구하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하나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진과 엮여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에 단호하게 등을 돌립니다. 하나는 사죄하며 은총을 부탁하는 여진을 외면했지만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여진이 무릎을 꿇은 장면은 하나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여진이 돌아간 뒤에도 하나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회전합니다. 정말 진심이었을까? 혼자서 아무리 물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남기고 간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지석을 부릅니다. 무언가 더 알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심이든 거짓이든 확실하게 가늠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 지석이 조용히 집에 들어섭니다. 오늘 낮에 신 회장이 우리 집에 왔었어. 무릎 꿇고 은총이를 부탁하더라. 사퇴하고 사과할 테니 은총이 좀 부탁한다고. 지석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신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고? 지석이 대묻자 하나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지석이 하나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누나, 이거 들어봐야 해. 지석은 최명지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하나를 들려줍니다. 잠시 후 조용한 방에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차가운 음성. 형님 사퇴하고 나면 뒷방 늙은이 될 텐데 세영이랑 손잡아. 너희 앞길에 방해되는 건 그게 은총이라도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순간 하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고 숨이 턱 막힙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하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어 방금 재생된 부분을 되돌립니다. 그게 은총이라도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말투는 유려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자비한 계산과 차가운 위협이 하나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팝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기는 등을 타고 올라왔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최명지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일 줄이야.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신여진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땅에 닿은 무릎, 절박함.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체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총을 지키고 싶었던 여진의 진심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는 여진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왔지만
최명지라는 인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은총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지서가 나 은총이 다시 데려올 거야. 은총이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신 회장,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했어. 그게 조건이야. 하나는 자신에게도 말하듯 단단히 다짐합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하지 않기로. 그날 밤 신여진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피해자들의 사진과 기사 스크랩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앉은 여진은 깊은 회한에 잠겨 있습니다. 내가 한 짓이 그 아이들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여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수십 년간 권력과 이익을 위해 달려왔던 삶의 무게가 여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구하나는 고민 끝에 신여진의 집을 찾아갑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하나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습니다. 망설임도 분노도 원망도 남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은총의 안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던 여진은 구하나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눈빛을 보입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여진은 의외라는 듯 눈을 떴고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숨을 조심스럽게 내쉬며 하나를 서재로 데려갑니다. 여진 앞에 선 하나는 은총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의 말에 여진은 숨이 멈춘 듯 멍해집니다. 정말? 놀란 듯 되묻는 여진에게 하나가 대답합니다. 네, 은총이는 제가 맡을게요. 대신 회장님은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세요. 여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빛엔 깊은 안도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희망이 허락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거래가 아닌 속죄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리고 그 대화를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두 사람은 조심하기로 합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고 곧 최명지가 등장합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여느 때와 같은 미소를 띄었지만 명지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방금 전 뭔가가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눈치챈 듯 둘의 기류를 가만히 살핍니다. 형님, 구하나랑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명지의 물음에 여진은 은총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구하나 씨한테 다시 데려가라 했어 라고 말합니다. 짧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최명지는 결코 무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분위기가 아주 묘해. 명지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얘기를 나눈 거야. 형님 표정도 말투도 다 예전과는 조금 달라. 최명지의 직감은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틀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명지는 눈치챈 듯 했지만 겉으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최명지가 자리를 떠난 후 하나는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여진과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짧지만 깊은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신여진의 몫이었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선 신여진 스스로가 지난날의 잘못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음 날 여진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장비서를 불러 기자회견을 잡습니다. 장비서, 기자회견 잡아.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최명지는 형님 갑자기 무슨 기자회견이요? 회사에 무슨 일 있으세요? 최명지의 물음에 사퇴할 거야 라고 답합니다. 최명지는 사퇴요? 형님이 왜 사퇴를 해요? 라고 말하며 여진은 혜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집을 나갑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에 가기 전 여진은 윤성호를 만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용기 내어 약속 장소로 향하는 신여진. 카페 한쪽 윤성호는 조용히 여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리석었어. 여진은 무너진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성호는 놀라면서도 조용히 여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유진 엄마,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는 게 맞아. 그래야 누군가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으니까. 드디어 기자회견장. 수많은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여진은 천천히 단상에 오릅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메웁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가족들,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방송사 스태프들의 눈길이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여진. 한때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의 중심. 하지만 오늘 여진은 그 자리에 회장이 아닌 죄인의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여진이 고개를 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쏟아지는 홍수처럼 여진에게 몰려옵니다.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며 여진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는 신여진,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한 정적, 그 정적을 뚫고 여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여진입니다. 여진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봅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의에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가해자로 섰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판단 착오와 침묵으로 일관한 무책임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핑계로 너무나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판단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했고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말을 멈춘 여진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다잡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아닌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물이 서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 기자들의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회장님, 사퇴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여진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차분히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꼭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피해자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오만한 결정과 방관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로 인해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유족분들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을 전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상처를 다 치유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저는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정막에 가까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진의 말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모습 자체는 오랜 시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광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구하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한 누군가가 뒤늦게라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 최명지 모녀를 처단하기 위해 앞으로 신여진은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신여진은 은총이를 위해 최명지의 만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다잡은 채로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